매일 공감 연습 문제 108번. 화가 났을 때 정서 조절 4단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이지영 박사님, 심리학자입니다. 이 박사의 감정 조절, 정서 조절 코칭북이라는 책에서 감정 조절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임상하고 좀 맞아서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될 때는 먼저 진정을 시키고요. 진정시키고 표현하고 그래서 표현을 해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받아야 감정이 좀 사라지거나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핵심 감정의 인지적 치료를 하는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여러분들이 정서 조절은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감정 인식이 명명하기. 일단 감정 조절의 첫 단계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정이 막 무리지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그 저기 뭐 바꾸기도 하고요. 감정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쉽게 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감정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식과 명명하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감정의 혼란을 줄이고 부정적인 행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DBT, 그러니까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그로스의 이론,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임스 그로스의 이론, 이론에서도 중요한 건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은 표현되고 진정된다. 감정은 표현되고 공감받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또는 감정이 휘둘릴 때는 먼저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스의 정서 조절 이론에서 주의 집중, 인지적 재편과 반응 조절 등이 있죠. 이 주의 집중은 내가 지금 저기 화가 나는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적 재평가는 그 해석을 갖다가 어, 컵이 물이 반뿐이 없다를 갖다가 반씩이나 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게 그 걸림돌이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반응 조절은 이제 이것이 그 우리 정서 조절 이 격할 때 잠시 밖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그 숫자를 갖다가 거꾸로 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너무 습했을 때 좀 감정을 좀 억제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진정시키고 반드시 폭발하지 말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다음에 감정은 반드시 공감받아야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이해와 공감은 심리치료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치료나 정신 역동적 접근 쪽에서는 이 공감만 잘 받아도 웬만큼 심리적인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처리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은 표현되고 공감받으면 해소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고 하고 지지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다 이것도 이것 자체도 이해받는다는 거죠. 이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공감받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분노가 맞는다든지 짜증이 맞는다든지 또는 우울한 사람들 보면 이 핵심 감정의 인지치료,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는데 인지행동치료 아론백의 이게 CBT는 이게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하죠. 인지행동치료인데 또는 그 저기 네. 이 감정 뒤에 왜곡된 사고 패턴, 어떤 생각의 어떤 잘못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위적 사고죠.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걸 소망적 사고,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이 선택적 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 부정적 감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위적 사고를 소망적 사고나 또는 선택적 사고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것을 훈련하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 분노가 많았었는데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게 이 감정은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사고 패턴을 갖다가 그 자기 잘못된 사고 패턴을 알아내고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는 모두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감정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정시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또 공감받을 기회도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서 어떤 생각이 잘못됐는지 인지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예시 일을 보면 이제 한 학생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요. 라고 이름을 붙여요.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긴장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좋은 것이 심호흡한다는 거지. 심호흡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눈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너 시험을 앞두고 많이 발표를 앞두고 많이 어, 긴장하고 있구나 하면은 이 공감받으면 이게 많이 이게 진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나도 발표 전에 항상 긴장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잘못된 게 나는 발표에 성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거 준비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이야라는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나는 발표를 잘해야만 돼라는 하는 것은 잘했으면 좋겠어 또는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선택적 사고와 소망적 사고로 바꾸는 훈련 그러면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 108번 화가 났을 때 감정 조절의 4단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상황에서 조절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답 예시를 한번 보면 1단계에서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해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2단계는 심호흡을 통해서 화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죠.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그들이 그때 너 많이 그래서 화가 났구나. 아이고 나도 그럴 때 많이 화났지. 이러면 이제 화가 많이 완화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비합리적 생각을 찾아 해결하는 식으로. 요 단계는 이 4단계는 심리 상담사들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홍성이었습니다.